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 사주를 풀어보면 곁에 머무는 사람들을 잘 성장하게 이끌어주는 팔자입니다. 그래서 살아보니까 대체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포텐셜도 터지고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시더라고요. 물론 제 스스로는 제 앞가림을 잘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은 좀 힘들어도 최종적으로는 잘 되실 겁니다. 오늘은 갑진년 2월부터 4월 초까지의 천간별 운세를 알아볼 거예요. 두 달 정도의 흐름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천간별 운세를 따로 남기지 않았는데 이번 영상이 갑진년의 첫 달 천간별 영상이기 때문에 갑진년 천간별에 대한 내용들을 녹여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따로 뭔가 영상을 찍을 만한 타이밍은 안 나올 것 같아서 이 영상을 갑진년 천간별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 달은 병인월이고 다음 달은 정묘월입니다. 절기로는 입춘으로 시작을 하는데 봄의 기운이 피어나는 시기이죠. 물론 아직 추운 기운이 남아 있어서 3월 초쯤 절기로는 경칩이 되어야 비로소 봄이 왔구나 하고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는 봄의 기운을 열심히 밀어 올리는 시작점이라고 보면 돼요.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느라 고요한데 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쌓인 먼지를 턴다든지 자고 있는 기운들을 깨우고 바쁘게 움직여야 하니 그런 번잡스런 일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런 시끄러운 봄이 지나면 꽃이 피어나게 되죠. 봄의 목적이 꽃을 피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허둥지둥 하면서 움직이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는 것입니다. 사실 꽃이라는 것은 생식기관이죠. 자기 꽃가루를 다른 개체에 전달해서 퍼뜨리려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봄에서 꽃잎을 피우기까지는 시간이 만들어주지만 꽃이 피고 나면 확산이라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모습으로 보면 인생에 있어서 봄이라는 것은 청춘을 의미합니다. 익숙한 엄마의 품에서만 살다가 사회라는 학교로 나아가서 외부에 소속을 하게 되고 내가 속한 새로운 세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두렵기도 하고 무모하기도 한 도전적인 시기인데 이는 우리 삶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이라는 춥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서 따뜻한 빛이 가득한 봄과 여름이라는 풍요롭고 반짝이는 세계로 달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꿈과 희망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게 청춘이에요. 사주에서 오행으로 보면 봄은 목의 기운이 충만한 지역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을 꽃 피우기 위해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는 모습이 화 기운인 여름인 거죠. 이번 달은 병인월로서 목 기운이 화 기운을 생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목생화라고 하죠. 우리가 각자 뿌린 씨앗을 길러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만나 넘어지더라도 굳세게 다시 일어서서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이 가을을 만나 큰 수확을 이루기 위해서는 차가운 설이나 강한 햇볕을 이겨내는 굳세고 단단한 씨앗이어야 합니다. 운이 온다는 것은 그러한 의지를 가져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정표를 우리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무모해 보일지도 모르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봄이라는 목의 씨앗을 뿌려야 할 시기에 화의 기운이 급격하게 강해지기 때문에 씨앗을 고르고 시행착오를 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해요. 과연 이 두 달 동안 어떤 일들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힘을 써야 하는지를 찾아야겠죠. 그러한 맥락에서 천간별 운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제 지난 영상에서 만세력 보는 법과 월운 보는 법 같은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먼저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만세력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을 입력하신 후에 천간 4글자, 지지 8글자가 나오게 되잖아요. 사회적인 나의 모습은 월의 아래에 있는 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개인적인 영역, 사적인 모습은 일의 위에 있는 일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일지와 년지까지 활용해서 보는 방식들이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만 살펴보셔도 한두 달 동안 활용하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될 겁니다. 간혹 팔자에서 여러 글자가 혼잡한 경우에는 두세 가지를
점에서 봐야 하는데 대체로 월지에 지장간이 천간에 나와 있는 글자를 우선해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무 글자도 나와 있지 않으면 월지 그 자체를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모르는 용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주 보는 법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용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려 들으시면 인상 깊게 남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보실 때는 먼저 이번 달 전체 운세를 통해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가는지 충분히 숙지를 하신 후에 천간별 운세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병인월, 정묘월, 갑진년 천간별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지가 인목이나 묘목이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달 갑목은 갑진년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시기였습니다. 계묘년에는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성장을 갈망하는 상황이었죠. 스스로 현재 자기 모습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차분히 내실을 다지면서 때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앞서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갑목은 느긋하게 기다릴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제까지의 스탠스를 전환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거나 자기 입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매사에 우선순위를 나누어 결정하시라 가이드를 드렸는데, 덜 중요한 것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히 털어내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갑목은 어떤 커다란 목표를 세운다든지 장기 플랜을 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래나 비전을 따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눈앞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생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막상 그 시간이 되고 나면 많은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갑진년의 갑목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들을 밀리지 않고 쳐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레이스의 초반에 탄력을 받아서 튕겨져 나가는 것이 속도전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달려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리버리 멍하게 얼타다 시간을 보내면 오래 해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들고 고민스럽더라도 당장 해나가야 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고 해야 합니다. 올해는 갑목에게 실행력이라는 것이 곧 성장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속도를 받아들인다면 상반기 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단위의 성취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었던 일이라든지 일의 연속성을 따질 필요는 없겠죠. 분야나 종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일들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가령 직장인이라면 내 직무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조직에서 해야 하는 일이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갑목이 있는 분들 스스로가 의욕이 있고 잘해 나갈 태도를 갖추었기 때문에 주변의 평판이나 윗사람들의 평가에서는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는 사주에서 물이 마르지 않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금생수나 수생목이 충분하지 않다면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먹고 손을 턴다는 관점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역량으로 쉽게 할 만한 업무들을 동시에 여러 개 해결하는 것이에요. 빡셀 것 같은 일에 무리해서 도전을 하면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후반부에 갈수록 일이 매듭지어지지 않는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를 투자로 생각하면 치고 빠지는 단타를 의미하겠죠. 수의 기운이 부족하다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공간이 장기적으로 무언가를 투자하기에 안정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게 회사라면 자금이 마르거나 인력 감축 등 긴축 정책을 행하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다니기에 고용 안정이 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한 프로젝트에 모든 역량을 쓰거나 주식 한 종목에 몰빵을 한다든지 고액을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철저하게 분산 투자를 해야 하고 다양한 분야로 시야를 넓혀서 서로 다른 섹터를 투자한다든지 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높은 수익이 보장된 규제 지역에 무리해서 청약을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장 융통할 자금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 변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목마르다고 해도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는 노릇이고 현실적으로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단계를 넘겨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허황된 목표가 있었다면 빨간 약을 드시고 현실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외로움을 벗어나고자 연애를 하고 싶은 욕망이 피어오르는 시기입니다. 운이 좋게도 소개팅이나 제안이 들어오기도 좋은 시기이고, 자기가 적극성을 갖는다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갑진년이기 때문에 갑목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해야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한 욕망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든지 바디 프로필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을 빼서 몸을 조각처럼 만들고 싶다든지 하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의지로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겉보기에 그럴싸한 상대를 희망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보통 성격이나 직업보다는 얼굴과 몸을 많이 보는 시기예요. 근데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에 포커싱 되어 있다는 것은 관계가 진득하고 길게 가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난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데 이런 시기에 연애를 하지 않고 걸러야 되나? 그냥 본능에 충실해서 만나면 됩니다. 이번 달부터는 일단 실천을 하라고 했잖아요. 별 생각 안 해야 이뤄지기가 쉽기 때문에, 얘는 이래서 어떻고, 가볍게 만났으니까 단기간 만나래고, 이것저것 따져 만났으니까 뭐 장기간 만날래고, 직장도 어쩌다 들어온 것이니까 오래 다닐 회사는 아니야 라든지 뭐 이런 생각들이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드는 태도가 됩니다. 어차피 갑목이라는 게 목생화가 된다고 해서 대단히 무모한 도전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사고를 저지르는 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겁이 많고 몸을 사리는 글자에 가깝죠. 사실 쫄보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게 갑목입니다. 겉보기와는 많이 달라요. 기존에 연애를 하던 무언가를 해왔던 입장에서는 훨씬 보수적이 되고 몸을 사리기 위해 안정지향적인 선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운이 오면 오히려 평소에 안 하던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든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자기 혼자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골라야 하는 상황에 직면을 하면 첫째도 규모, 둘째도 규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고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조직에 속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소수정의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갑목은 이번 해에는 정말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시야도 넓어지고 속이 많이 깊어졌기 때문에 철이 들었다고 봐도 되고, 현실적으로 잘 이끌어 나간다면 원하는 정도의 성취를 충분히 이루면서 더 큰 미래를 도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대단히 좋은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을목 입니다. 월지가 묘목이나 진토이신 분들도 을목을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 사주에 을목이 있는 분들은 의욕적으로 실행을 했지만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일종의 후회를 할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내면에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등 멘탈적인 측면에서 약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심지를 굳게 먹어야 한다고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이런 시기에 자포자기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면 운에서 부정적인 요소의 영향 들을 받게 됩니다. 짜증도 나고 매사에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감정이 상할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말실수가 생기는 것들은 구설에 오를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큽니다. 서로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상부상조의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디렉션들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을목에게 높은 이상과 그에 상충하는 더 높은 현실의 벽을 동시에 마주하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세상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추구해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이 만든 법칙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나의 좋고 싫은 감정은 버리고 사회의 기준에 맞추어서 땀 흘려 일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을 성공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병인월부터는 이제까지 내 기준으로 열심히 해왔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을목들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응원해주는 상대가 생기는 것과 같은 운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과거에 평가가 좋지 않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효과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을목의 내면에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를 알아주거나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불만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몸을 갈아 넣어서 애를 써왔던 것을 이해해주는 이가 없는 거죠.
거죠. 이러한 진심을 무시당하는 것은 깊은 회의감이라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하는 물음과 함께 이렇게 해서 답이 있을까 하는 복합적인 감정이 들 수가 있겠죠. 사주에 을목이 있는 분들이면 지난 시간을 거치며 그러한 상처가 깊게 생긴 겁니다. 뿌리 깊은 불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냉정히 생각해 보면 이 원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 순수성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앞서 말했듯 세상은 이처럼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철저하게 필요에 의해서 쓰이는 것이죠. 이렇게 드러나는 평가라는 측면에서 을목이 만족스럽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달부터는 명분과 책임감이 중심이 되는 운으로 전환이 되어가는 지점입니다. 을목은 늘 하던 것처럼 자기 욕심을 내기보다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일이 더 잘 돌아가게 다른 사람들을 챙기면서 해나가는 모습이죠. 때로는 호구처럼 주변에 이용당하거나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달부터는 이러한 손해들이 일종의 투자가 되어 나에게 되돌아오는 흐름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 나가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 결과적으로 균형을 찾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은 주변의 시선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자신의 태도를 바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을목의 내면 심리는 막연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되지 않을까 같은 순수성에서 발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고 그것을 성과 있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됩니다. 나를 평가하는 상대의 입장에서 부족한 것들을 살펴보고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 갑진년 병인월부터 전략적인 스탠스로 취할 부분입니다. 냉정히 과거를 돌아보면 소소한 실수나 약속이 제때 지켜지지 않는 등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계약이나 거래에 있어서 숫자나 셈, 날짜 등을 오기하거나 착각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사소한 거라 지나쳤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신뢰에 의심이 들 만한 사안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조금 범위를 확장해서 보면 전문성이나 자격 요건이 부족했을 수가 있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갖춰지지 않은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상대의 마음에 들려면 어떤 걸 갖춰야 하는지 꼼꼼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을목은 자기 의지와 동기부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점입니다.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운이 전환이 되었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상대에게 인정받고 온전히 나의 시간으로 활용을 하려면 이러한 스탠스를 전환시켜야만 합니다. 흐름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올바른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목은 조급함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팔자에 따라서 절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금의 기운이 강하거나 금극목, 목생화의 현상이 지나치게 되면 사주에서 취약점이 곧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든지 감염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동안 방치해서 약해졌던 부분들은 터지기가 쉽습니다. 을목이 고개를 꼿꼿하게 세우고 바른 자세를 해서 태양을 바라봐야 하는 시기인 건데 머리가 무거워져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한 상황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데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을목이 쉬기가 어려운 의지와 부딪혀서 상충하게 되겠죠. 그래서 팔자 여부에 따라서 잠시 내려놓을지 쉬고 갈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소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심적으로는 답답하다고 느끼더라도 지금 머무는 곳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적응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내 뜻이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남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뜻이 천간의 을목이고 남의 뜻이 천간의 간목입니다. 사주로는 이걸 등락개갑하라는 것이고 간목의 흐름에 올라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서두른다고 일찍 도착하지 않아요. 일찍 일어났으니까 몸이 더 피곤할 뿐입니다. 목표에 빠르게 도달하고 싶다면 더 빠른 자동차에 탑승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한 고민들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성공도 하고 부자가 된다는 너무도 단순한 원칙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병화입니다. 월지가 사화나 오화이신 분들도 병화를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 병화는 긴급을 요하던 문제가 있었다면 그 기세가 한풀 꺾이는 시기로 기복이 심했던 상황이 차츰 안정으로 접어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는 잠시 생기는 여유이기 때문에 상황이 풀어졌다 해서 방심하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 때 잠시 찾아오는 쉬는 시간과 같기 때문에 완전히 풀어져서는 안 되겠죠. 내가 쉬거나 내려놓으려고 하면 즉시 찾는 이들이 생기니 즉시 대응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매니저 마인드를 탑재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답답하고 피곤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자리 잡기 위한 과정 중에 있으니까 쉬지 말고 역할을 다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생각했었던 일들이 현실로 발현이 되는 시기입니다. 만약 그게 우려나 걱정이었다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면 그런 아젠다들이 실질적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오랫동안 계획하고 생각해왔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발걸음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움직여서 무언가를 도모하기보다는 그러한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니까 미리 밑밥을 깔고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병인월부터는 나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의 뜻을 모으거나 대세에 따르는 판단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병화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힘없이 끌려다닌다든지 영향력이 없다는 자괴감 같은 것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죠. 뭐로 간다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더라도 옆이나 대각선이나 갓길이나 골목 같은 길을 통해서 가는 걸 말하는데 어떻게든 성취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과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도모함에 있어서 마음가짐과 심리 상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병화를 사용하는 분들 중에 현재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 있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일찌감치 나서서 움직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를 돌이키거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다음 타이밍이 올 때까지 변화를 차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또 움직이는 것은 리스크가 대단히 큽니다.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달은 아무리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과적으로 큰 피해가 병화에게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칠에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앞서 혼자 주도해서 일을 도모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과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며 양보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화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도지기 때문에 왜 주변과 협력해야 하는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남 좋은 일 하는 건 아닌지 등 일종의 피해의식으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밝은 미래보다는 불안정성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는 때라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속마음을 드러내지 말고 가면을 쓰고 어울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집단에 녹아들면 내가 피해볼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는 순간 상대는 나의 약점을 본 것이기 때문에 책 잡힐 만한 상황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제안이나 제의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에 해왔던 것과 새로 시도해야 하는 일 중에 고르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병화의 불안한 심리로는 대체로 새로운 것에 대해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해왔던 것 안에서 고르게 됩니다. 할지 말지의 기로에서 무엇이 유리할지는 사주를 봐야겠지만 보수적으로 해왔던 것을 지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대체로 유리한 선택입니다. 이런 시기에 오는 제안이라는 것은 보통 상대가 훨씬 유리한 패를 쥐고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스스로가 불안하고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관점에서 상식적인 선택들을 해나가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으니 겁먹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이번 달부터 발생하는 사안들은 단기간에 끝날 일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올해는 병인월, 정묘월, 무진월, 기사월, 경호월, 신미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병화는 최대한 멀리 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 사항에 억지로 끼워 맞추다가 내가 먼저 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자기 주변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게 될 텐데 이 또한 과거로부터 인연 닿은 것들이지 새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로부터 이어진 이벤트에 내가 참여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만남 같은 것들이 연출될 수도 있는데 깊은 의미를 담지 말고 그냥 무던하게 가면 됩니다. 심적으로 불안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비록 나는 잘했더라도 원치 않는 비판이나 비난 같은 것들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속내를 드러내지 말고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건강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불난 집에 불이 조금 더 난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이미 많은 소모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육체가 다 타버리고 나서 정신적인 영혼만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운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면 되기 때문에 힘들게 거스르려고 헤엄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영혼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뭘 애를 쓴다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과 같은 화운이 온다고 해서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끌려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질 수 없고 나 혼자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짐이나 어떤 책임의식 같은 것들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정신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텐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예컨대 새 옷을 산다든지 머리 스타일을 바꾼다든지 미용실을 바꾼다든지 자기한테 의미가 있었던 곳에 가본다든지 뭐 그런 곳에서 산책을 조금 해본다든지, 주변에서 자기한테 어떤 제안이 온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자기가 지금 왜 이 길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이것들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다음은 정화입니다. 월지가 오화나 미토이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달 사주에 정화가 있는 분들은 모처럼 목생화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시기로 주변의 도움이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으니까 인연을 만드는 것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갑진년 자체가 대다수의 시기에 정화 혼자 역량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을 내 주변에 갖춰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왕이면 연초에 확보해두는 것이 무혈 입성을 할 수가 있겠죠. 나중 가서는 사람을 놓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다사다난한 문제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답을 내지 말고 과정의 유연성을 두시라는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덤비다가는 큰 코 다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과 개인기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화가 있는 분들은 자기 주변의 능력이 내 능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을 키우고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지난 시간 동안 사람들을 잘 포섭해 왔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능력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쌓여왔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맞이했을 때 자신 혹은 내가 속한 사회 집단에서 해결책을 만들고 극복하는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과거에 비해 한 단계 레벨이 올랐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살면서 다른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 극복하기 위한 역량을 갖춘 것입니다. 시간을 통해 얻게 된 경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힘이 되겠죠. 갑진년의 정화는 자신이 신뢰를 얻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문제도 해결하고 경험치도 쌓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2달 정도 주어지게 된 겁니다. 어떤 문제 없이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좋은 인연들을 새롭게 맺어 나가는 과정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회에 만들어진 인연은 평소에 닿고자 했던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고 향후 크게 확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재적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갑진년부터는 향후 3년 이상을 바라보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정화가 튼튼하게 인적 자원을 확보해두면 든든한 무기가 되겠죠.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기회들이 오지만 운의 전반에 있어서는 정화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이 좋다라는 것은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무언가를 얻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정화는 오히려 반대로 한동안 편하게 지내기는 글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쁘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내 의지를 반하는 외력들이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동네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재건축을 한 해 만에 이야기가 나와서 주변이 시끄러지는 것들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면 엎질러진 물로써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부족했거나 예컨대 실수를 했거나 트집 잡힐 일 등이 있었다면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니 방심했던 작은 사안이 스노우볼 굴리듯 눈덩이처럼 커진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적으로는 확장을 해야 하지만 업무나 일적인 측면에서는 최대한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다. 결국 갑진년은 이상을 쫓아 빠르게 미래로 향할 거냐,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정화는 이상을 쫓아야 하나 현실의 문제에 발목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일정 부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주변의 반응이 나오지 않거나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수치로는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냥 희망 회로를 굴리기는 어려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스스로를 돌보거나 신경 쓸 만한 여유를 만들지 못하게 하겠죠. 보통 사람이 우울해질 때를 보면 집안도 엉망진창이 되고 자기 관리를 못해서 칠칠 맞아 보인다든지 다크서클이 내려오거나 피부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눈에 띄는 허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우울해져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이런 현상들이 누적되어서 우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운에서 수화의 밸런스를 깨고 어느 한 오행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불균형을 반드시 만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정화의 장점이 있습니다. 코너에 몰릴수록 대단히 이성적이 되고 냉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러서거나 뒤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 맡은 임무들에 대해서 오너십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상반기에 고비를 넘기고 나면 장기적으로 대단히 안정과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복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운이 자기 스스로 실패하는 길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수습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안 풀린다고 해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의 복잡한 일들에 관여해서 자기가 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짓들만 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토, 월지가 진토나 술토이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달 사주에 무토가 있는 분들은 지난 과거를 회고하고 장기 플랜을 재설정하는 시기입니다. 중대한 결정을 한다기보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더 유리한 방향을 찾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역량이 충분히 쌓인 것이니 변화나 혁신을 하기보다는 자리를 지키면서 기존에 버거웠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지난달에 주변의 신뢰를 쌓기 위해 양보하고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과제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자기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주변을 끌어올리는 게 판을 키우는데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이번 달부터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온 무토에게는 일종의 시험대가 됩니다. 평소보다 줄어든 자원을 활용해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내야 하는 과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직접 선수로 뛰어나간다기보다는 주변의 페이스메이커로서 분위기도 띄우고 코칭을 하면서 다른 이들의 성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인월 정묘월은 편관이 편인을 만나 살인상생을 하고 정관 정인을 만나 관인상생을 하는 시기이죠. 그 어느 때보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되는 정신적인 지주라고도 하고 기대 런덕이 되어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듦을 견뎌내는 방파제가 되어야 하니 오히려 체력적, 정신적으로 훨씬 더 힘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토라는 것은 늘 방향키를 놓지 않고 중간에서 조율하며 뚝심 있게 목표를 향하게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글자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 있고 변수를 맞이해서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구심점이 되어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특혜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종의 명예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역할을 무토가 묵묵히 해내야만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드러난 문제들이 갑진년 동안 내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진년에 병인월부터 화생토가 된다라는 것은 일찌감치 철 들고 단단해져서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성벽을 쌓으라는 의미
의미입니다. 여기서 목극토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군집을 이뤄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갑진년이라는 것은 단단하게 굳지 않고 무른 땅에 뿌리가 내린 것을 말하니까 구성원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라고 느낀다는 의미가 됩니다. 위기를 맞이하는 주체가 나도 포함되는 것인지 내 주변만 하나인 것인지는 사주에서 일간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토의 기운이 약해지는 토생금이나 목극토가 지나친 사주들은 반드시 위기의식 속에서 한 해를 맞이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 와중에 수생목이 잘 되어서 안정을 이룬다면 주변 사람들이 동요되거나 나의 손을 놓지 않고 협력을 하니까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든든한 동료, 우군을 얻은 것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전투적인 운에 내가 견뎌낼 수 있는지 여부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얻었느냐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인월부터는 단순히 나의 능력이나 성과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얼만큼 성장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감을 형성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툼이나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협력하고 상생하는 마음으로 임해야만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갑진년 한 해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자기 자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자기 의지를 고집하거나 그로 인해 사람들과 경쟁하게 되면 나의 미래로 가는 고속도로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특히 병인월, 정묘월 2달 동안의 구간에서는 나의 밥그릇을 챙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을 한 입이라도 더 먹이면서 관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힘든 환경에 남이 자식까지 키워야 하는 시기에는 등에는 막둥이를 들쳐업고 왼손에는 둘째 손을 잡고 첫째는 자리에 앉히고 남은 한 손은 장바구니 든 채로 휘청휘청 거리면서 마을버스에 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짐도 무겁고 균형 잡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라든지 사적인 영역을 케어하는 여유를 발휘할 수는 없겠죠. 최대한 공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괜히 이럴 때 자기 어떤 개인적인 것들을 돌보느라 공적인 영역을 등한시하거나 한다라고 하면은 갑진년 농사를 망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최대한 내 스스로가 공인이 되었다, 나는 남들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마인드로 이번 달을 보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토입니다. 월지가 축토나 미토이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달 사주에 기토가 있는 분들은 복잡했던 문제들에 얽혀 있었다면 조금씩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구간입니다. 갑진년부터는 자신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묵혀왔던 일들이 튀어나와서 혼란스럽게 할 수는 있으나 내가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것들을 찾아서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에 앞서서는 늘 성장통이 있기 마련이죠. 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역할에 책임감이 더해지니까 이를 잘 수행하는 것이 갑진년 한 해 동안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나의 권한은 커지지만 그만큼 나를 바라보는 눈도 많아지는 때입니다. 나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에 낯선 존재가 들어와 개입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령 내 업무 영역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하거나 기존에 머물던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되면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내가 공들여 쌓아왔던 성과들을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검토하는 등의 사안이 생깁니다. 만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토들은 그 과정에서 긁히는 요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화병이 나는 것처럼 속이 끓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갑진년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목적지까지 뛰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방심할 틈도 없을 것이며 더 큰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를 표출할 여유가 없을 겁니다. 이런 시기에는 정신적으로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풀어지면 퍼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혹시나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힘들다고 해서 걸음을 멈추거나 땀이 많이 났다고 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오히려 탈진을 해서 완주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은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사용하는 일을 동시에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갈 때에는 목표에만 집중해야 할지 한눈을 팔게 되면 실수하기가 십상입니다. 반면에 과거 동안에 좋은 성과를 내왔고 목표를 충실히 달성한 기토이신 분들은
되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운으로 사용이 되니까 과거에는 힘들었으나 일종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할 몫을 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 온 것과 같아서 내가 쉬는 동안 바쁘게 움직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즐기시면 되겠죠. 물론 이걸 마냥 편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쉴 때 다 같이 쉬어야 휴식 같은 느낌이 들지, 뭔가 주변에서 다들 힘들고 땀 흘려 일하는데 나만 편하게 누워 있는 것도 일종의 고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행복한 꿈을 꾸는 것 정도의 휴가를 보낸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성과를 내도 그렇게까지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운은 아닌 거예요. 전반적으로 기토는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사실 그동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서 평가를 받는 지점이 되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치고 쉬고 싶다는 충동이 들기도 할 겁니다. 보통 이럴 때 뭐 직장인들은 퇴사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실제로 퇴사를 던지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기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가를 받는 구간에는 내려놓고 떠났을 때 잃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해야 될 일들은 산더미 같은데 하고 싶지 않아서 도피하고 싶은 심리가 발동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기 싫어 병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던 거나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눈 팔다가는 침입자가 내가 잘 만들어 놓은 자리를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딴 생각하거나 방심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보통 이런 운에는 무토와 마찬가지로 연애할 겨를이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기토가 힘이 들면 주변을 다 손절하고 벽을 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시기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둘만 있을 수 있는 토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 확장이 되는 것이 이상적인데 더 좁아지는 선택들에 대해서 제 의견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들도 이럴 때 남편과 싸우기는 정말 딱 좋은 시기죠. 만약에 결혼도 안 했고 연애도 안 한다? 그럼 뭐 가족들이랑 지지고 볶고 하기 정말 좋은 시기가 되겠죠. 아무튼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소비 심리 같은 것들을 자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 관리가 평소처럼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축을 잘 하고 가계부까지 쓰면서 아껴왔던 분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길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점, 취업이나 이직하는 것은 기회가 많은 운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옮기지 않고 버티는 것 자체가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잘 된다라고 보장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회 자체는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결과적으로는 자리를 지키고 고수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고, 만약에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동 정도로 타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기토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대단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기토가 지난 2, 3년 정도 구간 동안에 스트레스가 상당히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숨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사람들이랑 뭐 연락하기도 귀찮다든지, 보통 뭐 혼자 여행하기 딱 좋은 시기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시점이기는 한데 뭐 저는 그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친구들 손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기토 여자 갑진년에 연애하기 제일 좋은 달은 언제인가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기토는 이런 식의 남자한테 만나면은 등골 빨리기 딱 좋습니다. 배신당하기 딱 좋습니다. 저 추천드리지 않아요. 통수 맞습니다. 물론 저거를 본문에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 본문에 쓰거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울면서 난 아닌데 약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서 보통 그럼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깨졌다고 연락이 오죠. 다음은 경금입니다. 월지가 신금이거나 유금이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달 경금은 작년 연말의 성과가 기대만큼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강한 동기부여와 성취욕이 자극되는 시기였습니다. 목적한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다소 조급해질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준비 구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잘 갈고 닦아서 기본기를 튼튼하게 만들어 두면 갑진년에 목표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높은 의욕에 비해 낮은 수행 능력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다 수행하고자 하니 그 과정에서 놓치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달부터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작은 것들은 포기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것들을 쥐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언가는 버려야 하는 겁니다. 경금은 상대의 요구에 맞추기만 하면 목표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데 그 타협이 되지 않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골라야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양쪽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병인월 정묘월이 지나고 나면 자기 방향성이 분명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갑진년에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지를 일찌감치 결정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들에 비해서는 머리도 빠르게 돌아가고 비교적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워라밸 중에 균형을 맞출 수는 없고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경금들은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얻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될 것이고, 가정을 꾸리거나 연애를 하는 등 개인적인 부분이 중요하면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업무에 집중을 하는 분들은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으니 노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겠으나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든 고통을 견디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시작만 해놓고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면 결국에는 성과가 보상으로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갑진년의 구간 동안 보폭을 넓혀 바쁘게 뛰어가야 하니까 쉴 수가 없습니다. 업무의 중요도와 경중, 우선순위를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타이트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높은 성취를 위해서는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끝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사적인 영역에 집중하는 경금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말을 개인적이라고 해서 그렇지 마냥 하고 싶은 대로 탱자탱자 노는 무지성으로 백수짓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를 건설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것들을 야무지게 마련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가령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가정을 꾸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 그러한 생각이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결혼을 하셨다면 임신의 시기라든지 이사와 같은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족들과 자신의 의견이 갈라져서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의견 충돌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빠르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 늦기 때문에 그래요. 경금은 자신이 치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 최종 승자는 경금승, 경금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경금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깊이나 무게라는 것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가 없고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서 나온 최선의 해답에 가깝기 때문에 경금들의 선택을 의심할 필요가 없이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갑진년에 편제가 들어오니까 큰 돈이 들어온다 이런 기대를 은근히 많이 하시는 탐욕들이 곳곳에서 발현되고 있죠. 갑목은 경금에게 이득으로 다가온다기보다는 남들이 다 누리는 것들에 대해 내가 바라보는 입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가 쉬운 것이지 제가 온다고 재물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있네, 아 부럽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신이 관여해야 할 영역과 분야가 넓어지고 영향력도 기존보다는 훨씬 커지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중요도 높은 위치로 이동하거나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승진을 의미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실질적인 책임을 가질 수는 있으나 내가 그것에 대한 권한을 얻지는 못하는 시기다라고 봐셔야 돼요. 그래서 경금들은 다른 어떤 시기들보다도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건강적인 측면입니다. 특히 환절기에 감기나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 취약해질 수 있는 글자입니다. 병인월, 정묘월 구간에는 낮과 밤이 뒤바뀌는 것과 같아서 다른 때보다는 피로도가 많이 높아질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체 밸런스가 다 무너지고 나면 갑진년을 완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동네 한 바퀴를 뛰던지 수영을 하던지 활동적인 취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이 급하고 빨리 결정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것은 경금인데 매사에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올해 자체가 주요하게 쓰일 일이 많기 때문에 조바심을 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상을 받으려면 연말에 집중해서 히트작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올해 하반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쓴다.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요 정도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입니다. 월지가 유금이거나 술토이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달 사주에 신금이 있는 분들은 기운이 약해지기 쉬운 구간으로 신체적으로 작용한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업으로 오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감정적으로 쉽게 동요되는 형태가 됩니다. 귀가 얇아진다고 봐도 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크게 작용한다면 단순히 이직이나 이동 욕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직무나 직업을 바꿀 정도의 변화에 대한 충동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신금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마음이 약해지거나 감정적으로 다운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끊어내지 못하는 미련 같은 것들이 남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갑진년 이번 달부터는 자기가 관여해야 할 일이 많아져서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집니다. 업무 몰입도가 급격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효율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진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속도전이 중요해서 제때 목표를 끝내면서 시간을 벌어놔야 하는데 신금들은 시선이 분산돼서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일들이 밀리고 빠르게 마무리까지 짓지 못하는 문제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내가 해야 할 일이나 약속들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거나 내가 뭔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고 있다, 망각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금은 벌려놓은 것들도 많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현실적으로 내 주변 환경들은 어지럽게 정돈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를 체계화시키는 것이 이번 달 신금이 해야 할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밀려있던 청소도 해야 하고 오래된 물건이나 안 쓰는 옷들도 모아서 버린다든지 해야겠죠. 가령 장사를 하는 분들이라면 여러가지 메뉴를 확장해서 메뉴판이 복잡해졌으니까 비인기 메뉴들을 정리하고 특출난 메뉴들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리뉴얼을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간관계로 보면 권태기가 온 것이고 지루하고 익숙한 것들에 질린 것과 같습니다. 신금은 갑진년에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당연한 듯 루틴하게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신금이라는 글자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답정너에 가까운 글자입니다. 고집이 세다, 주장이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취향이라든지 하고 싶은 것들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 취향인 것들이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것을 막거나 억지로 먹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언가 장인 정신을 추구한다든지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한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갑진년만큼 객관적인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변화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취향이 아닌 남의 취향을 아는 것이 갑진년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시선을 갖추는 게 신금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금은 새로운 환경이나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지가 않은 글자입니다. 겉으로는 그래 보일 수는 있겠지만 속으로는 대단히 뻣뻣해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겉으로 아무리 웃고 편안해 보인다고 해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그 상태로 굳어져 버린 것에 가깝기 때문에 신금이 한번 무언가를 배워서 마음에 들어 했다면 그것을 바꾸기는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쇼츠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 두꺼운 양장본 책을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잉크를 찍어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기술들이 물론 대단한 가치가 있겠지만 그것을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히 어렵고 그게 대중화되기는 더욱 어려운 부분인 겁니다. 세상의 요구에 맞춰서 유연하게 변화를 하면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금들은 내가 편하게 살 거냐 조금 어려운 길을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갑진년은 철저하게 상대에 맞춰서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신금이신 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적응하지 못하고 쌓인 문제들을 청소하지 않고 그냥 어딘가에 방치하거나 처박아 놓은 채로 지나쳐 가게 될 겁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성과 감정의 문제, 합법과 불법의 문제, 안정과 불안정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로 서로 충돌되는 사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겁니다. 갑진년 내내 이러한 것들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그에 반하는 상대방의 문제로 인해 어떤 감정적인 부딪힘이라든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한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감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합법 불법에 대한 문제도 그런 거죠. 어떤 대단한 불법적인 사안들에 내가 연루된다라기보다는 나는 그냥 방치하고 별 생각을 쓰지 않았는데 그게 그쪽의 어떤 룰에는 굉장히 어긋나는 방식이라는 것을 한참 뒤에 발견되는 것, 그걸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 그게 일종의 나의 이미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건 실질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버릴 것들 버리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바꿀 것도 바꾸고, 이런 걸 추려나가는 운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연애운 같은 경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구체화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스펙이나 조건이 좋은 상대 같은 것들을 노린다면 이런 운에 승부수를 띄워보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물론 그 상대를 꼬신다는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만약에 새롭게 연애를 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존에 만나던 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더 사랑이 깊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콩깍지가 씌어져 있었다면 그것이 벗겨져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 내가 견딜 수 없는 것, 내가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게 되니까 그러한 단점들이 부각되어서 보일 수가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신금은 한번 정해지면 안 변하는 글자입니다. 신금이 한번 불편하다고 느끼면 그걸 알기 전으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피곤한 글자예요. 그래서 신금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겠죠. 가령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면 그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옳은 판단인 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건데, 저는 그게 감정에 의한 판단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대체로 좋지 않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감정에 의한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감정적으로 어떤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갑진년 동안 길게 장기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그게 감정이 아니라 셈을 때려봤었을 때 이게 명확하다라고 치면 그것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러한 맥락은 연애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직무 분야라든지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신금이 2달 동안 해나가야 되는 선택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그 효능감들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신금들이 한번 어떤 단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그 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임수입니다. 월지가 해수이거나 자수이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달 사주에 임수가 있는 분들은 운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전환점으로 활용되는 지점입니다. 주변에 얽혀있는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지만 이를 기회 삼아서 유리한 곳을 선점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든다고 신중하게 고민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빠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갑진년을 통해 임수가 만나게 되는 운은 미래에 활용할 경험치를 쌓아나가는 시기입니다. 다만 자신에게 많은 기회가 찾아오는 대신 집중력과 효율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불필요한 손실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부딪힌다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싸움을 걸으라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속을 썩였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고 단계를 다음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자신보다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이는 주변에서 나를 부추기거나 눈을 가리고 귀를 얇게 만드는 사람도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주변의 의견에 의해 흔들리고 영향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하는데, 이러한 자기 객관화가 이뤄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계를 넘어갈수록 더 많은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내부의 소리를 듣거나 이런 것들을 단도리 칠 만한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인월부터 임수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입니다. 내 뜻을 고수하기보다는 상대를 선 배려하고 먼저 양보를 하면서 그 상대방한테 던지고 내가 그 상대방 뜻을 맞춰 나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임수가 한 발자국 물러섰다고 해서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초에 임수는 무엇을 쉽게 포기하지도 않거니와 지난 이민년 계묘년을 거쳐서 폭풍우 치는 큰 바다를 건너온 것이기 때문에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글자예요. 그래서 잠깐의 흔들림에는 미동도 하지 않게 되었죠. 임수는 이미 바라보는 지점이 몇 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어떤 커다란 이벤트가 발생하지가 않겠죠. 왜냐면 관심이 없어요. 큰 뜻이 멀리 있기 때문에 자기가 대권 주자처럼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 일상에서 엄마가 밥 먹으라 하는 소리는 귀에도 들어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일상 속에 있는 이런 대부분의 일들이 소소한 해프닝처럼 자기한테 이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스치듯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인월부터는 일보 후퇴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잠시 놀러가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일탈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본분에서 벗어나 잠시 떠나고 싶은 충동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생산성과는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잠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시야를 넓히면서 다른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정보들을 취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임수는 그만큼 오랫동안 높은 집중력으로 에너지를 소모해왔고 정신적으로 지쳐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부족한 부분도 채우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상대의 입맛대로 맞춰줘야 했기 때문에 대단히 소모가 많았을 겁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 집단 안에서 해야 할 때 정신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임수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변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일종의 문책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트집이 잡혔을 수도 있으며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해서 자기 딴에는 어떤 자괴감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임수에게 갑진년의 모든 성패는 목극토라는 균열을 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자신의 단점을 극복해서 다음 단계에 도달했는지 여부가 성공을 결정짓는 키가 될 겁니다. 갑진년 자체가 임수에게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고민하거나 크게 좌절하거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적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안정적인 운일수록 박리담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주변에 먼저 선 제시하고 먼저 나눠주고 하면서 더 넓게 판을 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몫을 좀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자기가 잘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동네방네 시끄럽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PR을 열심히 하라는 뜻도 됩니다. 만약에 어떤 뭐를 만들어 나가서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마케팅 비용으로 태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매출을 정묘월에 접어들게 되면 본격적으로 임수가 잃고 있었던 주도권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를 알고 잘 준비하는 것이 운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올해는 자잘한 것들을 챙기다 보면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갑진년은 누구나 비효율을 줄이고 최적화를 시켜야만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일을 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말을 차치하고 일의 깊이보다는 범위를 넓힌다라는 전략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수입니다. 월지가 자수이거나 축토이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달 사주에 개수가 있는 분들은 자신의 힘이 강해지는 시기로 인접한 주변 모든 곳에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라는 건데 그게 성사되기는 요원한 문제가 있습니다. 괜히 강하게 주장을 펼치다가 오히려 반발을 사게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모나지 않게 주변 환경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일을 흘러간다고 표현하는데 단순히 떠밀려 간다라기보다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주변을 이끌고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맞은 것입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도 심하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방해 요인 같은 것들이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성장을 방해하고 거슬리게 할 수 있겠지만 이를 심각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수이신 분들 중에서 묻어나신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묻어나신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지나갈 거고, 예민하신 분들은 역시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달까지 일어나는 과정이 결국 갑진년에서 큰 성장으로 이끌어 나가는 물결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대세를 거스르려고 하면 안 되고, 환경의 뜻에 맞춰서 물길을 내주는 대로 걷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외부적으로 분위기가 크게 전환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업무의 롤이 변경된다든지 다른 파트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된다든지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계가 확장되는 경험이 갑진년의 개수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게 좋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영역이 커지는 과정에 있어서 시끄러워질 여지는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을 하면 할수록 관리가 소홀해지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보통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보다는 주변 문제들로 인해서 나한테까지 불똥이 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미리 잘못될 여지가 있는 것들을 사전 점검해야 됩니다. 계산 착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보통 어떤 자금이나 시간이 들어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계산한 것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원이 들어가게 된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차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개수라는 글자 자체가 전장에서, 그러니까 전투의 한복판에서 늘 뒤에 빠져 있으면서 안전 제의를 꿈꾸는 글자예요. 자기가 전면에 나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병인월부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도 외부에 의해 드러나게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사전에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개수라는 것은 중의 음이기 때문에 사전에 상황을 인지하면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명확하게 서기 때문에 크게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에 갑자기 전면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그것은 개수가 가장 자신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완벽주의인 건데, 개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글자입니다. 자신의 작전이 노출된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개수를 프리징하게 만듭니다. 드러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가령 주변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과감히 쳐내고 잘라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게 인간 문제다, 근데 제 식구를 감싼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익숙한 것들이라 어떤 그것들을 내가 안고 가는 형태가 된다면 이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갑진년에는 이런 인간적인 문제에 얽히게 되면 개수는 벗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독화살이 날아오기 쉽다는 뜻입니다. 저격 같은 것들이죠. 올해 생기는 문제가 1년으로 끝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다소 껄끄럽고 불편하더라도 그러한 사전 손절각이나 사전 점검들을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본래 개수라는 것은 얼마만큼 멀리 뻗어나갈 수 있는가 여부가 성패를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갑진년에 가능한 물자들을 아껴서 내가 뻗어나갈 거리를 최대한 넓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어요. 우선 내 영역을 넓힌다는 것은 타인의 영역과 직접적인 충돌이 야기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모시는 사람이나 윗사람들의 의견, 속해 있는 집단 같은 것들에 너무 완고하고 답정너 같은 의견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는 자기가 맞추는 방법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대답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요구사항을 말하고 회유하려고 노력을 해도 외부 사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설득이 되지 않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자기 주장을 계속 관철하려고 하거나 밀어붙인다라고 하면은 파국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춤 전략을 잘 사용하셔야 하고, 개수가 자기 마음대로
안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을 세부적으로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욕심은 버리셔야 됩니다. 우선 병인월에는 산만하게 벌려진 일들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셔야겠죠. 업무적으로는 효율을 꾀해야 하고 낭비적인 요소들을 줄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집에서 새는 물바가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물 한 방울이 귀한 갑진년이기 때문에 주변에 물줄기가 새면 곤란하겠죠. 이는 내부에 있던 잡음, 구설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내부에 있는 것들이 새기 쉽기 때문이죠. 이런 소소한 부분에 대한 실수를 하지만 않으면 갑진년 자체는 개수한테 유리하냐, 대단히 유리한 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함정 카드가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개수도 대단히 성장이 기대되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병인월부터 분위기 전환이 되는 것은 자기가 표면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어긋나거나 하는 일들은 별로 발생하지는 않아요. 원래 개수라는 것이 행운보다는 위기를 가장 빨리 느끼는 글자입니다. 행운이나 개꿀은 임수가 더 빨리 느껴요. 물론 그걸 임수가 취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느끼기만 빨리 느끼고 사실 빠르게 취하는 애들은 기토나 이런 친구들이 빠르게 취하죠.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정묘월 정도가 되었을 때 만약에 그 지점이 되어서 자기가 그래도 뭔가 어필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뭔가 보고하고 싶은 상황이 생긴다든지 조율하거나 협상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거나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정묘월 같은 때는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갑진년 병인월부터 정묘월까지 일간 및 천간별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멈춰 있었던 모든 기운이 활성화되어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강한 활동성을 가지는 거니까 고속도로에서 혼자 멈춰 있으면 부딪혀서 사고가 나겠죠. 방향이 어디로 됐던 간에 움직이셔야 하는 지점이니까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목적지를 정해서 일단 시동을 켜고 엑셀을 밟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도로에 차가 많으니까 연료를 넣는 곳들이 붐비고 때로는 싸움도 많이 날 겁니다. 그러한 조급함과 욕망들이 곳곳에서 부딪히고 이기심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한 타겟이 되지 않게 자신의 의도나 목적,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 철저히 숨기시고 냉철한 판단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갑진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요한 교차점마다 내비게이션 켜드릴 거니까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운을 타고 성장하는 자기 모습을 만나러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다음 달은 조금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어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염.